안녕하세요, 닥터 설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조금 약간 무겁고 침울하고 암울하고 약간 안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의나 미안해 챌린지까지 일으키고 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이제 광기 어린 열풍이 지금 불고 있죠. 분명히 아동학대는 그전에도 있었고 그전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이번에처럼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가, 저는 일단은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루기 전에 이제 인터넷에 그런 짤들이 원래 돌아다니고 있긴 했었거든요. 이제 양부모가 입양을 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됐었어요. 그치. EBS에 평화로운 가정처럼 해서 잘된 입양이라고 한번 다뤘었어. 정인이가 살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못 살린,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던 그게 아마 안타깝고. 그렇죠. 사실 정인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동 학대라는 게 뭔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점점 강도가 점점 강해지고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세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반복적으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루틴화처럼 되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아동 신고를 한다, 학대 신고를 한다고 나오면 이런 형식으로 아동 학대 접수 절차가 일어나요. 우리가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에서 지금처럼 보시다시피 찢어지고 부러지지 않으면 학대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부모 교육, 유교 교육이 강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약간 때리는 체벌 같은, 이제 지금 학교에서는 없어졌지만 사랑애매, 부모님이 체벌을 하고 부모님이 교육을 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관대하다 보니까 사실 신고 자체가 애매해져 버리나, 판단도 애매해져 버리고.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통계청 자료를 보면은 지금 2014년도,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로 갈수록 매년 계속 이제 급증하는 추세여가지고 감히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어떤 사회적 노력을 같이 의료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시 데리고 이제 그 부모가 다니던 소아과로 간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또 그게 아니다, 구내염 진단만 내리고 이제 싹 빠졌단 말이에요. 과거 일을 유출을 해내야 되는데 그걸 한 번만 보는 선생님보다는 계속 정인이를 봤던 선생님 의견을 더 맞아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의심이 되면 격리를 시켜야 돼. 의심이 된다고 무조건 다 격리를 하면은 좀 뭐 훈육을 좀 이렇게 세게 했었다라는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실 애매한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누가 끼어드는 게 쉽지도 이제 않은 그런 영상도 있는데, 자 이제 두 번째 영상에서 보면 골절 사진이 나오는데,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정형외과 쪽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골절이 시기가 다른 골절이 보일 때는 반복적인 외상이 작용한다고 보거든요. 게다가 또 애기들 뼈는 되게 말랑말랑해가지고 그렇지. 그렇게 골절이 쉽게 사실 일어나지가 않아요. 되게 잘 견디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완 부위 팔 골절이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나이트 스틱 프랙처라고 하는데, 야광봉 가지고 이렇게 탁 때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탁 때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는 거야. 반사를 해서. 반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양쪽 다 아기가 이렇게 아마 막다가 생긴 골절로 우리가 보는 거거든. 왜냐면 골절이 엑스레이만 봤을 때 이 사진만으로도 어떻게 이게 다치는지를 우리가 보통 아는 골절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 그렇죠. 만약에 일반 주위에서, 내 주위에서 애를 볼 때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거기서 이제 의심이 되는 거, 의심이 되는 거 보면 외관만 보고 외관만 보고 거기서 이제 막 그 양모 친구분들이 하는 말 보면 때를 전혀 쓰지 않는다. 애가 때를 쓰지도 않고 하면 약간 반사처럼 입을 벌린다. 그리고 엄청 뜨거운데도 잘 받아 먹는다. 그게 이제 마치 그걸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 나네? 종소리. 종소리 울리는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 어린 나이에 아기가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학대를 받고 안 좋게 학습화가 되다 보니까 이때 아니면 먹을 수 없다는 게 내 몸쪽으로 아마 기억이 되는 거예요. 의무신고자라는 게 있어요. 의무신고자. 거기서도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도 의무신고자인데 정형 이제 의사들도 다 의무신고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 그냥 신고를 하는 거야. 의심이 되면 보통 그 신고하는 그 사람들의 직군이 24종이나 있는데 이만큼 많아. 인터넷에서 뽑아보면.
근데 문제가 뭐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머니가 뭐라 할까봐 병원에 못 데려간다는 말을 하거든.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에는 뭔가 부모님의 눈치를 좀 보게 될 그럴 수밖에 수밖에 없는 없지 것 사실. 같아요. 문제는 신고를 할 수 없게 약간 좀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신고자에서. 의무 신고자로 되어는 있지만 음. 뭔가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뭔가 그런 관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 수는 좀 어려운 예, 그런 사람들이 많고, 대학병원까지 오는 경우에서 발견되기보다는 사실 1차 진료를 하시는 분들이 알게 되는 경우 훨씬 많을 것 같긴 많지. 해요. 그 영상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한번 신고를 했었다가 이제 뭐 반려를 당했고, 그러니까 무기행위 당했고, 다시 또 신고를 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저 궁금한 게, 왜냐면 결과를 몰라. 거기 소아과 선생님도 하는 말이 있어. 자기는 당연히 학대라고 했기 때문에, 학대라 생각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분리가 된 줄 알았는데 분리가 안 됐고 죽은 애가 걔인지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 그리고 이제 보통 흔히들 우리가 보기에 좀 이제 얘가 의심되는 증상들이 뭐냐면 철에 안 맞는 옷들을 입어. 그리고 또 그 보니까 정인이가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좀 많이 왜소했다고 그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양도 불충분하게 공급받았을 테니까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뭐 의심 뭐 징후, 뭐 사인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보면 영상을 보면 자동차 안에 30분 동안 이렇게 있었다고 해서 신고를 해. 지나가던 분이. 근데 신고를 하는데 이제 경찰관 분이 이제 양부랑 양모가 미국식 수면 교육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도 다치지도 않았고 해서 결국엔 또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너무 많은 기회를 이렇게 지나고 뭐 놓쳤다는 자체가 상당히 사람들이 열도 받고 막. 또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으면 엄청나게 큰 범죄로 거기는 취급이 더 세게 나갈 테니까.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는데요. 이게 주마다 형법이 좀 다르기는 한데 학대나 방치가 모두 다 처벌 대상이고, 여기는 일단은 상해를 좀 가하게 되면은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그 다음에 벌금도 1억이에요, 1억. 아주 가벼운 정도에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부모랑 아기를 격리시키는 거를 그냥 동의 없이 그냥 72시간 동안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강제로. 그냥 사법권이 원하면은. 또 문제가 뭐냐면 그 부모 엄마가 입양 쪽에 관련된 일을 했었던 과거력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아동복지기관에서도 여러 차례 그냥 신고가 들어갔지만 그냥 넘어간 거지. 통계적으로 보니까 아동학대를 했던 가정들의 통계를 아무리 내봐도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네,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할 수가 있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이걸로 인해서 아동 입양에 나쁜 선례가 남아서 자꾸 기피되는 현상이 생길까 봐 사실 그것도 되게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지.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단은 아동학대 범죄 같은 거 이제 처벌을 받는 게 10건 중에 1건 정도만 실제로 처벌이 되고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예요. 조금 더 내 주위에서 신경을 쓰고 산다면 좀 이렇게 안타까운 슬픈 이야기는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나와서도 안 되고, 오늘은 이제 뭐 다르게 마무리를 한다기보다는 다들 좋은 의도로 챌린지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 닥터 썰전도 좋은 의도로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